네, 지난 시간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요 절차에까지 같이 알아봤죠. 고집 3개월 부리고 행시를 인고해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 그렇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입니다.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특징적이게 그 집행계획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 그대로 1단계, 2단계 그런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워낙 할 것도 많고 덩어리도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권자부터 보도록 하죠. 원칙적인 수립권자는 이렇게 6인이고요. 이 6인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개월이라고 그랬죠. 3개월 이내에 이런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러나 다만 좀 덩어리가 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에 관한 어떤 이런 덩어리가 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에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 3개월이 아니라요,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예외적인 위반권자를 보면은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인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기출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2년 이내, 2년이라고 그랬어요.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 이 두 단계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집행계획을 진행하는데 1단계는 3년 이내에, 그 다음에 2단계는 3년 이후에 그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합니다. 기출문제 보면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둘 이상으로 분리할 수 있죠. 그래서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니죠.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절차,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6인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해요.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의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재원 조달이 핵심이기 때문에 심의 절차 같은 거 필요 없다. 알아두시고요.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맞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자, 수립 후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6인은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 그러면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를 이제 지정합니다. 행시를 인고할 때 할 때의 행자죠.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청이 시행해요. 공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6인이 관할구역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때 이 관할구역에 만약에 걸쳐서 시행되게 되는 경우 시행자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겠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둘 이상의 이렇게
6곳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서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예민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서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하는 거예요. 같은 도의 최고 책임자인 관할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이때는 도지사가 2명이고 또 시장이 2명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협의가 성립이 안 된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정하게 됩니다.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시장 군수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인 경우,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도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이 도지사는 직접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죠.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즉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행정청이 아닌, 즉 비행정청인, 이걸 다시 민간 시행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외의자. 즉 비행정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직접은 안 되고요.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이러한 민간 시행자를 지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시행자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대상 토지인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허드를 요구한다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면 3 총 2,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그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는 거. 이 국계법에서의 국공유지는 포함 제외 둘 중에 하나지만 그 국계법에 존재하는 국공유지는 전부 다 제외시킨다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국제, 도포, 국계법에서는 제외되고요. 도시개발법에서는 포함된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체크해야 될 것이,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 예를 들어 조사, 측량비, 설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하는데요. 이것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어요. 이제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기출문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니죠? 총수의 2분의 1이랬죠? 면삼 총 2. 자, 그러면 이 민간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볼게요. 민간 시행자는 말하자면 무슨 건설, 삼성건설, 롯데건설 그런 데를 말하겠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여기에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방공기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런 자들이 등등등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행정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민간 시행자가 아니고 이 행정청에 속한다는 요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기출들이 나오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이런 거 필요 없죠. 동의 요건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행정심판,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돼요. 시행자가 뭐 시키는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민간 시행자가, 특히 민간 시행자들은. 그러니까 그 시행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아니죠. 행정청인 경우 행정청에게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와 명칭,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시행자를 지정했으니까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된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그 밖의 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은 당연히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인가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조건부 인가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인가를 할 때.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해요. 그때 이 경우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이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설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는 분, 기, 위, 환, 경,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를 인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가 있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조건부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 공사비의 20%입니다. 이행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서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좀 안전하니까요. 그러나 민간은 좀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조건부 인가해준 부분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사비의 20% 정도를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X. 실시계획의 변경과 폐지의 경우,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해요. 다음에 교통부령에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변경, 폐지 이런 경우 만약에 인가를 받았으면 똑같이 인가를 다시 또 해야 되고요. 신고를 했으면 또 신고를 해야 되고요. 허가를 받았으면 또 허가를 해야 됩니다.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없어지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요거까지만 해도 요런 부분도, 그러니까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뭐 허가를 내줬는데 그때는 신고만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는데 허가를 쓰면 허가를 다시 또 받아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다만 다음에 국토교통부로 정한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단서가 붙는 겁니다. 경미한 사항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냥 단순히 사업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이거나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그리고 또 학교 시설의 변경, 이런 경우 또 등등등 많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연면적 10% 정도면 그 정도 미만이면은 경미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요 뒤에 것만 집중을 하시면은 이거 맞네 그래갖고 0을 칠 수가 있는데 여기 단서가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경계의 변경이 있다 그러면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공고 및 열람. 대통령,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서류 사본을 14일 이상, 대부분 14일이라고 그랬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행정 대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시장, 특도시장, 군수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말을 안 들을 때는 행정 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자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행보증금을 미리 20% 정도 걷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업 시행자를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도시군 계획시설이라는 것이 공공 어떤 편익을 위해서 하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큰 이익 없이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주민 반발이나 그런 것들을 좀 무마해주기 위해서요. 무마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시설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 또는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분할 시행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이 분할해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또 관계 서류를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혜택도 줍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비용이 얼마나 되겠냐만 어쨌든 무료로 이런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고요. 또 서류의 송달.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송달을 가름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쭉쭉쭉쭉 그 내용을 공시할 수가 있다.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처분 제한을 둠으로써 갑자기 사업지가 매각하거나 양도되어서 어떤 시설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좀 제한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해서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취소한다? 아닙니다.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즉,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그리고 그 토지에 정착된 어떤 물건까지
어, 그리고 또 토지, 건축물, 그 토지에 정착된 소유권 외에 권리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제 권리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 또 주의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또 인접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일시 사용.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인접한 위에 이런 토지, 건축물 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어요. 일시 사용. 그런데 일시 사용이 아니라 일시 수용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이제 줄여서 공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취법을 준용합니다.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취법을 준용한다. 공취법을 준용한다. 공취법의 특례 조항을 보면 사업 인정의 고시의 특례가 있는데요. 공취법을 준용할 때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 뭐 어쩌면 당연한 건데 이해를 안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고 실시계획을 고시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을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가 및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거로 봐서 이때부터 수용권을 개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재결 신청은 공시법에서는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시 계획에서는 시행자 보호를 위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기간에 하여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재결 신청이라는 것은 토지 수용당하는 사람, 그 사람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그 재결을 신청하는 겁니다. 재결정을 신청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그것의 준말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원래 이 공시법에서는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이것을 제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1년이면은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뭐 재결 신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특례 조항을 두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기간에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1년 이내가 아니라 시행 기간 내에 해야 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또 이 시행자는 타인 토지에 이렇게 출입을 할 수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도시군 계획,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또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절차를 보면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 이때 행정청, 비행정청 불문하고요. 그런 자는 6인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출입하려는 날에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이게 원칙인데요.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이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고요.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등의 변경 제거 동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 통로 사용하거나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인 경우에는 행정청인 경우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액션이 다릅니다.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6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그러나
비행정청인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통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유기인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청인 경우에는 좀 뭐 무사 통과하는 경향이 있고요. 행정청이 아닌 민간 시행자들은 좀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더 거쳐야 되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는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 또는 변경 제거하는 날이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7일과 3일이 나오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출입하려는 날에 7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출, 7, 네, 치읓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3일, 사용 3일, 시옷 뭐 이렇게라도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출 전 일몰 후에 출입 제한.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유자의 승낙입니다. 소유자의 승낙 아니고요. 점유자가 승낙하면 당연히 출입 가능하죠. 그 다음에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고요. 출입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네, 행정청은 출입증을 제시하고 비행정청은 출입증 제시로 안 되고요. 허가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자, 이런 사항들을 어기면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출입 등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거나 또는 허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 출입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천만 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임무자. 타인 토지 출입 등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일하는 인부들이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게 아니죠.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장해야 됩니다. 손실보상 절차. 손실보상에 관한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하고요. 서로 협의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고 기출문제는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